자, 이번 차시 내용은 우리 슬세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증여재산 포함 여부가 나옵니다. 부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부분이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요즘 분설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우린 증여세를 다루는데요. 상속과 결부된 겁니다. 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이든 협의 분할이든 뭐든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상속분이 확정이 돼가지고 나눠 가진 다음에 그게 다시금 다시 협의해서 또 다시 재분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또 다시 증여한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교통정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사실 법으로 정한 법정 상속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법으로 정한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상속인들은 다 1대 1대 1이다. 배우자만 5할 1.5가 된다. 이런 법정 상속 지분이 있는데 그거랑 달리 협의해서 분할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은 다음에 다시 증여를 또 한 걸로 볼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세법에서는 야, 일단 법정 상속 지분 나눠 갖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협의 분할이야. 그럼 협의 분할은 인정해. 그럼 그거는 다시 상속받고 증여가 된 걸로 보지 않을 거야. 그냥 상속으로 볼 거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재분할이 된 거지.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속자는 협의 분할입니다. 최초의 협의 분할. 자, 요거 첫 번째 협의 분할을 이루어졌다면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증여 아닙니다. 그냥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상속만 이루어진 거 봅니다. 그래서 시기를 불문하고 첫 번째 협의 분할은 다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그냥 상속만 된 걸로 보는 거야. 요 협의 분할된 대로 상속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재분할했을 때가 문제인데, 재분할하면 야, 이거랑 달리 재분할했어? 한번 분할하고 확정된 다음에 또 분할한 거야? 자, 그래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자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훼손을 한다든가 등해서 각 상속일의 상속분이 확정이 된 상태야. 이 상태에서 재분할했대요. 하게 되면 당초 상속분 처음에 했던 거랑 달리 이제 더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 감소된 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원칙. 재분할은 당연히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재분할은.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난칠까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나눠 재분할했다면 이건 되는 거야. 첫 번째,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괜찮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고하기 전에 이제 분할했고 유리하게 상속세 신고할 때 좀 유리하게 하려고 배우자의 지분을 높인다든가, 우리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신고 끝난 다음에 재분할한다? 이런 것들은 또 장난치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건 어차피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서 그 내용은 반영해서 할 거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뭔가 유리하게 하고 다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장난칠 여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에 했다면 된대요. 몇 번 하든 간에 된대요. 그래서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이제 인정한다. 괜찮다. 근데 그리고 또 재분할을 했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대요. 이때도 인정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겠대요. 다시 원래 재분할은 다 증여야. 재분할은 증여로 보는 게 맞지만 상속 신고기한 했다면 괜찮아.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게 이제 누가 혼외 자식 같은 자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자기도 상속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 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돼 갖고 이제 하게 되면 그 혼외 자식이라는 자도 어쨌든 아버지의 상속인은 맞기 때문에 다시 나눠서 다시 분할을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B번, C번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 상속인 누가 자기는 상속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봤자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럼 채권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너 상속받은 거 가지고 지금 채권 회수해 가려고 하는데 네가 안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이거 행사하게 되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져간 걸로 했다가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거기다 압류 걸고 등등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분할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협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대위권 행사 마찬가지 물납 신청한대요. 저 물납할게요 라고 신청 들어갈 때는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받은 걸로 보고서 그놈을 다시 물납 신청하는 건데, 물납 신청했는데 그 토지 위에 묘지가 있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납이 허가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 상속 지분대로 된 걸로 보고 한 다음에 물납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으니까 요놈을 다시 쪼개서 나눠 갖는 것들은 최초 분할과 마찬가지 의미를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도
해서 물납 신청했는데 불허가라든가 변경 명령 등으로 당초 물납 재산을 상소인간 다시 재분할하는 거야. 이때는 요거 하려면 뭐라고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된 걸로 보고 신청했는데 이제 허가가 안 돼 버렸으니까 다시 쪼개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는 된다는 거야. 요거 마찬가지 B씨 법정 상속분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재분할하는 거는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징역세 매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주제 같죠? 스토리 잘 짜서 쓸 수 있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쫙 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반환 재증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다른 세목들에서도 계약 해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 계약 해제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방세도 중요하고요. 양도세도 중요하고요. 계약이 서로 간에 해제가 돼서 이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후발적 사유 같은 걸로 취급해 줄 거냐라는 부분이 세모마다 좀 달리하고 있는데 워낙에 다툼도 많겠죠. 그러니까 상속세, 징여세, 특히 징여세 쪽에서는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뭐야? 처음에 갑이 을에게 징여했는데 야 나 다시 반환 다시 돌려줘. 반환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없던 거로 돌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징여, 두 번째 징여, 야 둘 다 징여로 볼 거냐? 응? 처음에 이제 징여한 거지. 그리고 반환에는 당초 징여, 반환 징여를 둘 다 징여로 볼 거냐? 아니면 둘 다 아닌 거로 볼 거냐? 등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를 다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교통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신고 기한 3개월이죠? 징여하면 당초 징여하면 그달에 말입 3개월. 3개월 내 신고 기한 내 만약에 반환이 됐다면 당초 징여와 반환 징여 둘 다 징여가 아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 기한 3개월 지나서 신고 기한 지나갖고 또 다시 3개월 내에 했대요. 당초 징여했습니다. 당초 징여를 이렇게 당초 징여했습니다. 당초에 징여했고 그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징여세를. 그러면 당초 징여하고 3개월 내에 이때까지 반환 징여했대요. 다시 반환했대요. 신고기한 내에. 이런 경우라면 둘 다 징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신고기한 요때 3개월 경과 후 다시 3개월 내에 했답니다. 또 3개월. 그럼 요때 했단 얘기죠. 요때 했다면 당초 징여에 대한 신고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당초 징여는 징여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또 3개월 내에 했기 때문에 요건 했으면 요건 반환 징여는 징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나버렸대요. 그러면 당초 징여에 대한 신고기한, 반환 징여에 대한 신고기한 다 지났다면 이때는 둘 다 징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 자, 그럼 이렇게 3개월 내에 따져갖고 교통정리하는데 다만 4번에 금전이라면 금전은 일단 갑액에서 을로 금전이 징여가 되면요. 그러면 이 금전은 을의 재산과 혼입돼가지고요.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산 반환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전은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당초 징여와 반환 징여 둘 다 징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야 너 1,000만 원만큼 가져라, 1억 가져라 하고 징여했습니다. 1억을 징여했다가 다시 한 2개월쯤 돼갖고 다시 반환 징여. 그러면 3개월 냈으니까 이거는 둘 다 징여가 아니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줬다가 또 2개월 되면 또 반환 징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자산으로 반환하는 게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전은 시기를 불문하고 징여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풀어 설명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불문하고 이제 과세 여부. 자, 시기 불문 징여로 보겠대요. 금전 징여는 알았죠? 이게 동일한 자산 확인 불가하고 반환 징여 반환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장난칠 수 있다. 자, 시기를 불문하고 징여를 안 보겠답니다. 이거는 이런 불가피한 거야? 반환하는 것이 유류분 권리자한테 반환한다든가. 갑이 을에게 징여했는데 을한테 취득한 취득원이 무효 판결로 소송이 붙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돌려받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은 시기가 언제든가 소송 같은 것들 장기간 끌잖아요. 이런 것들은 징여로 보지 않겠다. 유류분 권리자한테 반환하는 거거나 아니면 취득 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서 반환하는 거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다 지나도 3개월 등 다 지나버렸어도 다 징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이제 반환했는데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자, 이때 당초 징여는 3개월 내 반환하게 되면 얘도 아니고 반환도 아니고 둘 다 징여가 아닌 걸로 보려고 했더니 이때 3개월이란 기간 내에 봤더니 이게 당초 징여한 거에서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갖고요. 요게 이제서 요거에 결정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납부 기한 징수 사유가 있어서 결정 받아 버렸대요. 그러면 당초 징여는 어쩔 수 없다. 결정돼 버렸으니까 징여세 매겨라.
반환 증여는 또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 반환 증여는 3개월 등 따져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초 증여만은 증여세 매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 여러 가지 해서 나눠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잘 물어봐요. 이제 쪼개서 물어봅니다. 분설화돼서 잘 보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이혼.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한대요. 이 둘로 구분해서 서로 회피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 그 등기 원인을 해버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남편이고 와이프였다고 한다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해버리면 갑은 넘겨주는데 양도세 매기지 않고요. 그리고 을도 증여세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때는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위자료 지급을 해버리면요. 이혼 위자료 지급해버리면 위자료란 걸 돈으로 줘야 되는데 대신에 이 부동산으로 줬다고 해서 갑은 이게 부동산 준 것이 위자료 대신 준 거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봐서 양도세 부담을 지어버립니다. 갑은. 그리고 을은 당연히 위자료 받은 거는 소득과세나 증여세 쪽에도 아무것도 과세 안 됩니다. 위자료 받은 거는 그래서 과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인가 따져봤더니 정신적 피해야, 물리적 피해 이런 건 과세 안 하잖아요. 계약의 위약, 계약 손해배상금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 안 되고 등에서 이제 을은 문제 없지만 갑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네.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요 재산을 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온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을이 팔 때 을의 취득 시기 언제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는 이제 내 거 내가 찾아온다는 얘기는 갑이 살 때부터 같이 형성된 거를 찾아온 개념이니까 을이 팔 때 취득 시기는 갑의 취득 시기야. 갑의 취득 시기 느낌 오시나요? 같이 형성한 재산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같이 샀다는 거지. 갑이 살 때. 그걸 내가 찾아오니까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는 건 맞지만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갑의 취득 시기가 되고요. 위자료를 받은 게 되면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시기.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얹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는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대요.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자 사망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답니다. 이때는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상속권도 없고요. 사실혼이라는 게 혼인신고 안 한 상태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망했대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요. 상속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얹어서 좀 보시는 거 했고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같죠? 짧게 그죠? 잘 잡아 놓으세요. 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